여러분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환경학습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학습 주제입니다. 원자력 발전, 이제는 그만해야 할 때. 원자력 발전, 왜 위험할까요? 여러분은 원자력 발전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선생님과 같이 원자력 발전에 대해 알아봅시다. 원자력 발전은 말 그대로 원자력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발전을 이야기를 해요. 핵분열을 이용하여 막대한 열을 발생시키고 그 열을 이용하여 터빈을 구동하여 발전하는 방식입니다. 원자력 발전의 원리는 물을 끓여서 증기를 만들고 이 증기로서 터빈을 돌려 발전한다는 점에서 일반 화력 발전 방식과 다를 바 없습니다. 화력 발전에서는 물을 끓이기 위한 에너지원으로 석탄을 이용하지만 원자력 발전에서는 원자로 내에서의 핵분열 반응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화력 발전은 석탄을 미세한 분말로 만들고 이를 보일러에서 연소시키지만 원자력 발전은 우라늄 원자의 중성자를 충돌시켜 핵분열이 일어나게 하는데 이때 핵이 분열하면서 막대한 열이 발생합니다. 원자력 발전 방식은 다른 발전 방식에 비해 초기 건설 비용이 높은 편이나 연료비가 월등히 싸기 때문에 발전소의 긴 수명 기간을 통해 볼 때 발전 비용이 가장 적게 듭니다. 발전 단가가 싸고 연료 수급이 석탄을 활용하는 화력 발전보다 유리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에는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발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방사선 및 방사성 폐기물은 지구 환경과 인체에 매우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지 선정 시 방사능 누출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입지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지구적인 재앙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소련의 체르노빌 발전소의 사고와 미국 스리마일 섬 발전소, 일본 후쿠시마 발전소의 사고는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 사고에 대해 알아봅시다. 1986년 4월 26일 우크라이나 키예프 북쪽 벨라루스 접경 지역에 위치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제4호기 원자로가 폭발한 사고입니다. 원자로의 설계적 결함, 안전규정 위반, 운전 미숙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된 사고였습니다.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의 최고 등급인 7단계에 해당하는 최악의 방사능 누출 사고로 평가됩니다. 체르노빌 포럼에도 참가했던 WHO는 심각한 오염지역 주민과 정화 작업자 중 최대 4천여 명이 암으로 추가 사망할 수 있으며 그 외 오염지역 주민 중에서는 약 5천 명 정도가 암 사망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2016년에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사고 당시 어린이나 청소년이었던 사람 중 약 11,000여 명이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으며 일부는 방사성 아이오딘 섭취가 원인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구조원과 정화 작업자의 경우 암과 백혈병 발생률이 증가했으며 백내장과 심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 사고 이후 발전소 주변에는 출입 제한이 걸려 있었습니다. 출입 제한 구역은 유럽에서 야생 동식물이 가장 번성하는 지역으로 변화했습니다. 2016년 기준 약 180여 명의 주민이 돌아와 거주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정부는 2011년부터 체르노빌 발전소 주변을 관광객들에게 개방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과 같이 일상으로의 회복은 여전히 불가한 상황입니다. 방사능 피폭의 위험성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꺼번에 고선량의 피폭을 당하게 되면 급성장애 또는 급사를 하게 됩니다. 화상, 탈모, 구토감, 백혈구 감소 등의 급성장애가 발생하고 저선량의 피폭을 당한 경우에라도 그 방사선 양량에 따라 백혈병, 암으로 인한 사망 등이 일어나며 생식세포가 피폭되면 유전장애 등을 몰고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필연적으로 핵폐기물 처리 문제를 함께 갖고 오게 됩니다.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 핵폐기물은 1g만으로도 수천 명의 사망자를 낼 정도로 독성이 강합니다. 사람이 핵폐기물에 1m 근접 시 10에서 20초면 즉사하는 수준의 방사성 물질을 방출합니다. 이런 방사능이 사라지는 데에는 약 10만 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괜찮은 걸까요? 원자력 발전의 위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천년의 도시 경주에 방사성 물질이 새고 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원자력 발전.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해결책은 바로 탈원전 정책입니다. 탈원전 정책은 원자력 발전소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자는 정책이에요. 탈원전을 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이에요. 신재생 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강수, 생물 유기체 등을 포함하여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재생에너지에는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등이 있고 신에너지에는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화석에너지의 고갈 문제와 환경 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언급되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원자력 발전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환경 지킴이로 발돋움 1.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